안녕하세요. 수학소쌤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11월 16일에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 대한 리뷰와 이제 다음 타자인 우리 현재 고2 학생들, 그다음에 고1 학생들, 나아가서는 중학생들까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학 난이도 총평, 그다음에 킬러 문항 유무, EBS 연계율, 현 고1, 2 중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방향성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걸 모평 이전부터 자꾸 수능이 쉬워질 거고 변별력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걸 모평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죠. 킬러 없이도 충분히 변별력 갖출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오히려 그런 의혹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역대 최고의 반수생과 재수생 수만 늘려놓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진짜 조회수만 느리고 자극적으로 영상이나 글 올리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심으로 학생을 위하시는 것이었으면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너무 자극적인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항상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이 잘 보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에요. 자, 방향성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9월 모평 이후에 계산이 많아질 것이고 내신형 문제처럼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산력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EBS 위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수능을 치른 학생들 입에서 가장 많이 시작된 이야기가 국어에서 멘탈이 깨졌고요로 시작해요. 그다음에 수학은 진짜 웬만한 건 다 풀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그 말은 이번 수능 수학의 경우는 계산력이 좋고 멘탈이 강하고 피지컬이 좋은 학생들이 매우 유리했다는 것이기도 해요. 자, 공통문항의 경우에는 22번 신유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난이도는 수특의 실력 완성급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희 경우는 고3 재수생들한테 그걸 이후에 수특 수한 3년치 기출 정리 자료부터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제가 만든 기출 분석 자료만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특히 수한이나 수특 실력 완성급 문제가 계산이 진짜 짜증나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 계산까지도 시간 재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에 EBS 파이널 모의고사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켰는데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번 수능 잘 봤어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학생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주구장창 엔제 풀고 유명한 분들 실무만 계속 풀면서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 학생들 대다수가 본인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능 보고 와서 펑펑 우는데 참 진짜로 제가 이렇게 저도 허탈한데 학생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번에 반수한 작년 이대간 제 제자도 이번에 수능 쉬워졌다는 뉴스 봤다고 하면서 수능 보기 전에 2달 정도 공부하고 이번 수능을 치렀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더 잘 봤어요. 킬러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본 거니까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가 꼭 난이도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1교시 국어에서 멘탈이 깨진 학생들이 2교시 수학까지 정신적인 타격을 줬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시험을 치는 학생들 중에서 본인 페이스를 찾는 데 꽤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과거 수능은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푸는 전략이 통했는데 이번 수능은 소문단 잔치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2, 3등급 학생들이 이거저거 손대느라 더 정신이 없고 시간이 모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문제만 딱 보면 할 만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게 누적되는 계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해지면서 멘탈을 갉아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킬러 하나 푸는 것보다 더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학교 선생님들의 변별력 확보 전략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수능 전 9월 모평 후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도 문제 출제 위치가 계속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고난이도 위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평가는 다른 출제 경위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육부가 말한 킬러 없는 변별력 맞추기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앞으로 평가원이 출제라는 방향성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은 뭔가 억지스럽게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부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택 과목 때문인데요. 유불리가 없어야 하는 선택 과목에서 과거에는 세 과목의 밸런스를 잘 잡아왔는데 이번 수능은 세 과목 중 미적분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이 확 티가 납니다.
확통이나 기하가 쉬웠다는 느낌보다는 미적분 난이도가 그 두 과목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대부분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반수생, 재수생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반수생, 재수생이 역대급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비를 좀 과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선택 과목 오답률을 보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답률 상위 5문항만 비교해 보아도 미적 선택한 학생들은 29번, 30번이 오답률 2, 3위로 94.1%, 96.8%예요. 근데 그에 반해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오답률 2위가 30번 문제인데 88.7%, 5위가 29번이고 83.4%, 자, 확통도 87%, 83%로 90%를 훨씬 넘는 오답률을 세 문항이나 보유하고 있는 미적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도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없앴다고 하는 평가원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현재 뉴스를 보면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 22번 문항이 킬러네, 아니네 말들이 많죠. 킬러 문항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죠. 처음 킬러 문항이란 말이 사교육 시장에 돌 때는 단순히 오답률로만 킬러를 정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22번은 킬러 문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 카르텔을 외치면서 칼을 빼든 정부가 킬러 문항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쓰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분명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스킬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배제한다고 하면서 칼을 빼들었는데, 왜 거기다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말을 붙여가지고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졌거든요. 킬러 문항이라는 말을 빼고 정부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면 22번은 스킬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앞으로의 수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방향과 딱 들어맞는 문제예요. 그냥 평가원 교수님들이 내가 최고다 하는 사교육 강사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낸 문제 같은 느낌? 전 그냥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같은 일개 고등 강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험을 새삼스럽게 느낀 문제였고, 개인적으로는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킬러로 정의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20번 문항의 정답률이 1.5%인 이유는 사실 전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실제로 문제를 쭉 풀어보신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22번 전까지 쭉 풀다 보면 계산량이 계속 늘어나요. 거기다가 22번보다는 좀 쉽지만 22번처럼 비슷한 함수 추론식 그래프 문제가 준킬러급으로 22번 전에 네 문항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수능장에서 시험 보는 학생이었어도 22번 딱 보자마자 일단 던졌을 것 같아요. 22번을 마주하는 시간대 자체가 시간 압박을 엄청 받고 있을 시간대인데 뒤에 선택 과목 8문항을 남겨두고 다섯 번째 그래프 추론을 또 하라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멘탈이 좀 부서진 상황에서 2차 멘탈 붕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때문이라도 저는 22번은 던지고 이렇게 안 푼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오히려 공통 단답형 19번 문제가 3번 문항인데 솔직히 '이건 뭐지?' 하면서 풀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3점이라 하기에 풀이가 오래 걸려요. 그냥 4점으로 주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19번이 의외의 함정 카드였다고 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국어는 지문 자체가 거의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연계를 체감한 학생이 굉장히 많은 듯한데 수학은 연계를 잘 못 느끼는 학생이 매우 많죠. 그런데 연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과 선생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학생들은 단순하게 비슷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연계라고 느끼지만 선생님들은 문제에 출제되는 표현이나 접근 방식에서 연계가 되었다는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연계 체감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고2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이번 수능 문제들을 좀 풀려본 다음에 자, EBS 그 학생 다 풀어봤거든요. 연계율 어떻니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하다가 자,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45.7% 정도 되었던 12번 문항과 작년 수특 기본 문제 출제된 문제를 제가 동시에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요. 그랬더니 오,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거든요. 문제 구성이 비슷해 보일 뿐이죠. 오히려 정작 오답률 71.9%나 되는 21번 문항이 2010년 9월 평가 문제나 그 이전 수능에 나왔던 유형과 접근법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EBS 연계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기보다
표현이나 접근법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학생들은 체감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수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초등시장까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국영수가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평이 많았다고 해서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는 갑자기 생긴 정부 발표 때문에 평가원이 좀 과하게 준비한 것으로 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어에서 수학, 영어로 이어진 흐름이 과거에는 좀 천천히 가다가 팍 어려운 거 나오고 천천히 가다가 팍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갔다면 호흡 조절이 좀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 수능은 뭔가 계속 엄청 세진 않은데 뭔가 강강강으로 얻어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이번보다 내년 수능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속단하긴 좀 어려워요. 현 중학생들 그리고 당장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고2부터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그다음 모고 대비도 할 겸 해서 수특, 수능 완성, 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 공법을 추천해 왔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공통 부분만 풀려봤는데 뭐 풀면서 이 정도면 할 만한데요? 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딱 돌더라고요. 자, 카페에서도 모 공법으로 성공하신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면 매우 좀 뿌듯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연산만 하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대부분 맞습니다. 연산이 수학의 그릇이니까요. 진정한 수학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시면 연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입시 수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알아서 문제 풀다 보면 빨라진다고 하시죠. 본인의 아이가 그렇다고 다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산 느려서 시작이 안 되는 학생이 고등학생의 한 70%가 넘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을 아무리 하면 뭐예요? 아이들은 답이 자기 눈으로 나와야지만 알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번 수능 치른 아이들한테 제가 9월 이후에 뭐가 제일 도움된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수특, 수완, 뭐 실력 문제들 있죠? 연산 제가 시간 재면서 이게 풀게 했거든요. 그게 제일 도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접근법을 알고 있는 문제들은 연산에 좀 포커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면서 복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년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프 내재화 작업은 진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프 내재하라고 하니까 뭐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함수식이 나올 때마다 그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의 방향성은 변하는 그래프에 대한 상황이 분석이 안 되고 감각적으로 그래프를 추론하는 연습이 안 되면 수능에서는 이제 고득점 따기 정말 힘듭니다. 자, 이런 것은 평소에 자주 그리고 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 그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집의 양이 절대 수학 점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해 방심하지 말고 자가 점검 주기적으로 하시길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